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잘 보내셨나요? 5월 11일 목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네. 오늘은 좀 화끈한 빨간 장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힘이 많이 빠졌던데요. 네, 맞습니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마감을 앞두고 외국인이 또 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2차 전지도 혼조세를 보였고요. 또 방산이나 로봇 등 일부 섹터만이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자, 오늘 장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5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최병원 전문가님, 반종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목요일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또 새로운 얼굴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다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 9시 나만 믿고 따라와는 우리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방문 해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 연구소 반종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저는 좀 투자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외에 또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컨버전스 투자라고 저는 좀 칭하긴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정책과도 좀 연관성을 가지면서 좀 투자를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 이런 새로운 투자 방법도 저희도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답답했던 종목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소장님의 종목 진단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답하고 지루한 시장 여러분들의 종목들 남겨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행복 샤랄라 님께서 출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계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오늘장 아주 지루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오늘 일찍 오셨고요. 호박님이 오늘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봄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셨고 꽃미남 솜팀이라는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 궁금한 내용도 많이 남겨주세요. 몽당 연필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승님도 출석해 주셨고요. 권귀니님께서 새로운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또 인사 나눠주셨어요. 오늘 또 첫 출연이신 만큼 많이 괴롭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심층 분석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도 정말 좀 뜨거운 종목 그리고 좀 할 말이 많은 종목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어떤 종목이죠? 자, 모두가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요.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저도 계속 사용을 했고 네. 많은 분들이 이 어플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는 상황에 왔는데 주가 상황은 그렇지 않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는요. 우리 시청자 5122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0만 원이고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도 0.88% 하락을 하면서 56,00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한때는 정말 우리 모두의 국민 주식이었던 카카오였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성장주로 해가지고 코로나 때 특히나 수혜를 좀 많이 받았죠. 정말 잘 올라갔었는데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좀처럼 지금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6,000원에서 바닥을 찍고요. 살짝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기는 한데 또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지금 높은 상황이어서 손실도 크시네요. 44% 손실 보고 계세요. 네. 큰 하락에 또 바닥이라 판단해서 당시 2022년 3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매수 후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시고 그런데 좀 욕심 좀 버리신 것 같아요. 네. 매수가까지 오기는 바라지 않고 7만 원쯤에 이 비중 절반의 축소를 할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과연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당시에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많이 내려왔다. 이제는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1년 동안 또 한 번 내려갑니다. 네. 욕심을 버리셨다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이 종목으로 얼마나 지금 고생을 많이 그러니까요. 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카카오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시선 가지고 계실까요? 키워드부터 확인합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카카오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네, 4차 산업혁명 최대 수혜주다.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죠.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가지 않는데 어떤 일일까요? 주가가 안 간 게 10배 올랐습니다. 지금 또 많이 10배 올라서 내려온 걸 사니까 그렇죠. 주식은 제가 2015년 16년도 15년도 이렇게 토마토 TV 봤을 때 네. 이렇게 진단을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수혜주가 여러 가지 사더라고요. 그래서 소형주로.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 1등 수혜주 우리나라는 카카오다. 그래서 카카오는 자율주행까지 가더라도 네이버도 그렇고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카카오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현이 2012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우리는 좀 늦었고 16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면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급격히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갔는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 이 회사의 주가가 저가가 14,000이고요. 고가가 24,000이거든요. 그럼 10배로 갔으니까 14만 원, 그럼 10배거든, 17만 원? 10배 갔습니다. 10배 가서, 다 장기적인 목표가를 시연했는데, 투자자들은, 내려왔으니까, 이제 늦게, 앞으로 사전 수혜주고 해서 하니까 시세가 많이 난 걸 보고,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야 되는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시세를 보고 내려오니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27만 3천 반드시 돌파합니다. 저는 2027년도까지 돌파할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걱정스러워 계속 살 때부터 계속 1년 동안 빠졌으니까 작년 1년 동안은 어떤 주식은 대다수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같이 빠질 거예요. 물론 2025년도 정도의 3년도, 4년, 5년도 예상 실적이 이미 21년도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면 27년도 이후에도 주가가 실적이 계속 좋고 수혜를 받는다면 당연히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시점이 장기 투자 종목을 팔아야 될 때 단기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10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대형주에 10배가 나오면 주식은 안 가고 그다음에 30배, 100배 이렇게 갑니다. 그럼 2차 전지 산업 10배는 기본 갔다가 30배 갔다가 조정받고 이제 100배까지 갔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실제로는 99년도 1,000원 정도짜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갔죠. 170배 올랐습니다. 저가 네. 대비. 그 정도로 그러면 이 주식이 기본적으로 한 5년마다 한 5배씩 오릅니다. 저가 대비하면. 2008년도 저가가 4,000인데 이 주식이 3만 원 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안 가다가 한 6, 7년 안 가다가 2019년도부터 랠리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 그때 2019년도 하반기에 실적이 나오기부터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상 고점 17만 3천 원부터 한 16개월 동안 하락했습니다. 16개월 하락했으니까 다 하락은 했습니다. 바닥권이 하락 지난번에 46,500원 갔을 때 최바닥 이 바닥은 붕괴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 하락이 했으니까 이제는 행보를 하고 있죠. 계속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가격 메리트가 발생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매집해야 될 때인데 이제는 기다리지 본전이 아니라 조금만 올라오면 팔고 싶다는 건데 쭉 거꾸로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본다면 회복만 해도 3배가 나는 거죠. 5년에 3배 나면 거의 1년에 한 50% 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을 본다면 어차피 이 시대는 오기 때문에 왔다 이미 보여줬잖아요. 주가로 10배로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평균적으로 이 주식은 2, 30만 원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2030년에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사면 적은 돈으로 여유 자금으로
그렇게 해야지 작년 3월에 내려올 때 보시면 딱 내려올 때 사가지고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죠. 반등할 때. 근데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차트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내려온 게 아니죠. 많이 올라간 겁니다. 10만이라도. 25,000에서 4배는 올라온 상태니까 위에만 최근 주가 17만에서 빠져서 한 40% 40% 빠졌으니까 많이 내렸다 생각하는데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이제는 오히려 적정 주가가 다 내려왔으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는 모멘텀 적지만 앞으로 AI 시대에 챗 GPT 시대에 우리나라를 수혜주는 네이버랑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계속 사 모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여러 가지 메리트들은 다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많이 뛰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조금 성급하게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어요. 조정이 좀 길어졌는데 길어진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발생을 했고 4차 산업의 수혜주인 만큼 이러한 산업혁명에 있어서 좀 긴 시점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의 키워드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결국은 사업적인 부분들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전문가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지금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해야지 단기적인 흐름들 가지고 뭐 숏으로 잡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종목이거든요. 네.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은 카카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좋지는 않은데 이게 이번에 실적이 발표된 것 중에 사실상 영업이익이 뭐 711억 원 그러니까 55% 감소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실적적인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던 것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상승 동력을 좀 막아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콘텐츠 및 미디어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좀 나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SM과 관련된 인수를 통해서 지금 마무리는 됐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려고 한다면 못해도 2분 하반기 때나 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신사업 투자에 대해서도 좀 지속된 투자가 계속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AI 개발과 그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지금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SM 인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서 좀 이슈가 좀 부각받아서 원래는 크게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결국은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갔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경영적인 흐름들이 다소 좀 작년에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았습니다. 크게 수혜를 받았고 사실상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IT 산업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갔던 단계였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쇠퇴기로 절대 보지는 않습니다. 재차 다시 성장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반기 때 이게 코 GPT 2.0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SM과 관련된 이슈에 통해서 아티스트가 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한다면 매출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SM에서 엑소가 완전체로 좀 다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카이가 지금 군대를 가버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만 좀 SM도 카카오도 엔터로서 좀 부각받으면서 좀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상 AI만 잘 반영만 된다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카카오의 흐름들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이제는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수급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기관의 매도세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아쉽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SM 인수 그리고 신사업들도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장기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다. 하반기에 코어 GPT 모멘텀까지 체크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최병정 전문가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앞서 이제 네이버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 어떤 걸 살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분도. 그래서 카카오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입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면 장기적으로는 2005년, 10년 정도 보면 네. 카카오를 선택할 것 같고요. 내년까지 보면 네. 네이버를 해야 되겠죠. 네이버는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는 이제 안정된 지금 이제 포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아주 잘 구축돼 있습니다. AI 저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챗GPT라도 이런 거를 나오면 모멘텀면 이제 네이버가 좀 강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걸 연결해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AI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챗GPT, 톡, 뭐 우리가 이제 카카오의 장점은 카카오톡 있잖아요. 톡 비즈니스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카카오톡에서 아수비라고 이제 GPT-4로 가지고 하는 이제 생성 AI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아주 편리하게 아주 발전이 되면 네. 우리가 톡을 하면서 바로 우리 친구한테 대하듯이 우리가 AI 지금 MS라든지 뭐 구글에 이런 데서 우리가 구글 빙 같은 데서 질문하잖아요. 네. 그 질문하면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친구와 통화하다 갑자기 뭐 아숲 열어서 그냥 하면 궁금한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아숲에 질문을 10개밖에 못 하더라고요. 아직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이터 자료들이 뭐 축적이 21년도 10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MS라든지 이런 것처럼 강력한 어떤 걸 안 갖고 있거든, 아직은.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이쪽 사업이 지금 한 올해도 한 3천억 정도 손실이 날 거고요. 앞으로 돈이 한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잘 구축해서 자금을 구해서라도 잘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고요. 이제 자율 자율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렇게 보면 운전대가 없어. 레벨 5로 가면 결국은 카카오 관련된 그 비즈니스 모델 전체 그룹의 비즈니스 모델로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SM도 인수해가지고 있으니까 엔터.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SM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할 때. 그래서 이런 기업은 네이버보다는 강력한 더 경쟁을 갖고 있다. 지금은 자금력으로 지금 이제 MS 하듯이 빙같이 이런 걸 빨리 톡에다 지금 열었는데 오픈했거든요. 아직은 유료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유료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길게 보고 아주 좋은 구조다. 이게 왜냐하면 21년도 영업이 한 6천억 나왔는데 올해 6천억도 안 되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면 옛날에 실적이 다 반영된 거거든요. 지금 그게 안 나오니까 25년도까지 보면 영업이 한 1조 정도 되니까 지금 24조 시가총액이니까 괜찮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21년도 주가 고가 갈 때 78조 갔거든요. 네.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 한 80배가 적용됐어요. 그럼 80배가 정도면 아직 80조 정도는 가능 적정 주가인데 미리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카카오가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이슈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국민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앞서서 카카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17만 원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쉽지 네.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엔 시청자님께서 한 10만 원 정도를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는 그래도 갈 수는 있지 않을까. 다만 좀 어느 정도의 좀 비중은 좀 줄이면서 좀 후위를 도모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좀 아쉽죠. 아쉽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아까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네이버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후발주자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카오 생각하니까 소장님도 목이 메이시는 것 같다는 댓글들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카카오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분께서는? 사실 이 카카오는 포인트가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최병훈 전문가님 먼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그럼 이분은 지금 당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뭐 본인이 이제 시청자분께 팔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손절을 네. 팔고 싶은데 내년까지 기다려서 한 이익금 나오라면 더 계속 안 가면 안 가다가 이 주식은 안 가다가 1년 내도록 안 가다가요. 네. 6개월 만에 그냥 더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식이 4, 5년 동안 수년 동안 8만에서 13만 사이 있었거든. 그 분 전에. 네. 8만 10분 수년 동안 한 5, 6년 있다가 1년 만에 거의 1년 반 만에 거기서 그냥 올라가서 주가가 10배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 3년 동안 5년 동안 거둔 사람은 결국 10배 갔을 때 팔고 나오듯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저는 17만 3천 돌파하는 시점을 27년도 전이라고 보면 결국 27년도 이후의 실적을 하면 25년도는 반영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2년 동안 나오면 지금 사면 3배잖아요. 3년 뒤에 목표가 근처 17만 근처 가면 3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3년 동안 충분히 가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저 입장이라면 제가 이렇게 10만 원 물렸으면 네. 물론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빨리 팔고 바로 더블 간 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물린 분들은 오히려 밑에서 이것을 더 사서 오히려 5만 원 정도 오면 더 사가지고 단가를 8만 이하 낮추면 한 50%는 내년까지 나지 않을까. 저는 내년까지 한 12만 원 정도 보거든요. 내년 네. 연말까지는. 올해는 뭐 주가에 큰 상승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8, 9월 때까지 조금은 뭐 7, 8만 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지금 목표가를 7만 원 정도에서 잡을까요? 목표가는 저는 7만 8천 원 드리겠고요. 7만 8천 원으로? 5만 천 원에서 7만 8천 사이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무 목이 메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답답해서 목이 메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사실 이게 포인트가 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지금 시드머니가 없으시다 한다면은 현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10%는 좀 어느 정도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나 네.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 한다면은 좀 이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살아나는 시점 때 그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손절가 기준으로 좀 판단을 했을 때는 5만 원 아래때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진짜 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지금도 좀 어느 정도 포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때는 더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 내려간다 한다 하더라도 전량 손절을 하지 마시고 비중을 계속 좀 줄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만 원 되면은 이제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상 그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 한다면 절대 7만 원대는 절대 거기에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만 원대까지 제가 지금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 제시를 해드리지만 7만 원대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시점을 봤을 때는 무조건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7만 원대까지는 기다려 보시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상 이 기간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하반기 때는 한 번 정도 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인트가 된다는 한다면 7월 기점까지 5만 2천 원에서 5만 8천 원 사이에 이 구간들만 잘 유지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좀 조금씩 흘러내리지만 않는다 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이 투자 전략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요,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7만 8천 원 잡아주셨거든요. 당분간 5만 1천 원에서 7만 8천 원 사이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우리 반종민, 맞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7만 원이지만 7만 원에서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때에
수급이나 속도적인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2,000원에서 58,000원이 지켜지면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카카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종목 진단 진단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진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너무 답답해서 종목도 보기 싫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너무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다라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그런 종목일수록 저희가 또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튜브에서 케빈님께서 남겨주셨네요. 현대 엘리베이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4,15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이 종목이 하도 격렬하게 움직여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멘탈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냥 수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끝까지 가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최근에 너무나도 상승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도 11%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42,100원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보니까 아마 이 급등에 이 흔들릴 때 지금 많이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 이유부터 파악해 보고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길게 보면 보유를 해야 되는데 목표가 인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금은 일단 비중 절반 축소를 44,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해서 기본적으로 5만 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사실상 이거를 투자할 이유나 매매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동안 2018년도 우리가 북한과 남북 경제협력 막 한참 정상회담 돼서 그때 남북 경협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맞아요. 보고 사더라도 주식이 한 4만 원 정도 내외 사서 이 주식 한 뭐 더블 정도 갔으니까 9만 원. 그럼 팔고 나오면 되지만 그 이후에 그 사가지고 물리는 분은 끝까지 물렸다가 이번 올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남북 경제협력 이야기 나오면서 테마로 올라가고 하고는 평상시는 올라가지 않죠. 그럼 이 주식은 현대 엘리베이터니까 엘리베이터를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납품하면 과연 이 주식을 사가지고 어떤 근거로 내가 사가지고 수익을 낼지를 생각해 보면 엘리베이터가 실적이 좋아져야 되죠. 회사가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는 어떤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어디서 팔아야 돈이 될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큰 고층 건물을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한 시대는 끝났죠. 옛날에 2010년 전에. 그러면 성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납품할 때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성장을 전혀 못하니 그냥 주가도 늘 박스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매매 자체도 할 필요는 없는데 2018년도 이제 북한에 들어간다면 경제협력이 돼서 북한 건설하면 그 이후에 엘리베이터 다 들어가니까 도시화를 하면 그래서 수혜로 그냥 단숨에 두세 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안 됐으니까 또 지자리가 내려오는 거죠. 3만 원 이하로 막 3만 대로. 그런데 지금은 왜 올라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 미리 초창기에 미리 올라갈 근거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이란 거는 뭐 가격이 많이 빠지면 기술적으로도 올라갈 때 되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보시면 57,800원 21년도 빠져가지고 여기 빠졌으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완전히 응축하고 모양이 응축하고 개미 학교식 패턴 한 방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44,000까지 목표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는 네옴시티 수혜주라고 시향만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네옴시티가 뭘까? 그러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현대 엘리베이터는 중동에 납품을 했었어요, 그동안. 그러면 네옴시티가 건설되면 도시가 건설되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의 102층보다 높은 건물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중동에서는 고층 빌딩 위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수위가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옴시티가 이미, 첫 삽을 떴기 때문에, 길게 보면 들어가니까 수혜를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걸 엘리베이터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니까 팔아도 되지만 50% 왔으, 2배 왔으니까 팔아도 되는데 다시 조정받더라도 이 고점, 21년도 고점은 당연히 뚫고 갈 걸로 보이고요. 28년도 고가는 가지 못하도록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58,000원 정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모멘텀 내려오면 오히려 사야 되지. 과거와 좀 다른 패턴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항상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면 그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려와서 눌림 목조가 다시 턴할 때 보고 있다가 잡는 게 기다렸다 잡으면 가장 좋고 현재는 44,000 목표가 드릴 테니까 비중 절반 축소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익 중이니까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7,000원 드리겠습니다. 37,000원 드리면 거기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는 시점이 투자자분께서는 시청자분 여기 급락도 하고 이랬으니까 34,000 잘 사셨어요. 반등 여기 샀으니 아주 시점이 좋게 샀는데 등락을 한다고 불안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주식이 많이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한데 오늘 막 급등한다고 오히려 목표가 오히려 공매도 하면서 쇼크분도 들어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44,000 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가격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44,000원에서 일부 비중 축소하시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5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절 타임도 꼭 지키셔야 하고요. 37,000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유튜브부터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네. 유튜브에서 레오님께서 문의 네. 주셨고요. 퍼스텍입니다. 네, 매수가는 4,720원, 비중은 35%십니다. 자, 최근에 방산주 관심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 종가로 4,425원 형성을 했습니다.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한 10% 정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또 올라서 고민이기도 하고 또 손실을 좀 보고 있어서 고민이기도 한데 소장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홀딩을 해야 되고요.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지금 이 기업이 사실상 그 방산과 우주항공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테마가. 그러다 보니까 방산과 관련된 이슈는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 로드맵으로서 우주방산과 우주항공과 방산을 내세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모멘텀이 유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방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마무리가 됐긴 했지만 아직까지의 좀 정치적인 그 리스크가 좀 남아 있는 것이 러시아도 남아 있고 중국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리스크가 남아 있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도 같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산주에 대해서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 내용이 나왔지만은 방산 관련된 협업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정책에서도 한 번 더 방산과 관련된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추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3월부터 굉장히 좀 추세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기간이 4월 20일 때 급상승을 했지만은 이 이후로부터 단기간 조정을 보였지만 그 조정을 보여줬던 거에 대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또한 무엇보다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가 계속 지금 들어와주는 시점이 있고요. 사실 좀 더 넓게 보자 한다면 작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매집 주체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매집 주체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일시적인 단기 조정 상태인 거지 사실상 그 기업에 대해서 그 모멘텀이 사라지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비중이 사실상은 35%라서 약간 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때 딱 터치를 하면은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익을 챙겨가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5,000원만 잘 안착해서 도착만 하면, 안착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5,500원까지는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5,000원 됐을 때는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여달라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이상으로 더 봤을 때는 사실상 최근에 이제 급상승을 했던 4월 20일대 기준의 거래량을 이 거래량을 크게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잡을 필요는 없을까요? 손절가는 지금 상태로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보다는 제 익절을 타이밍을 노려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5,000원에서 반 정도 비중을 줄이고 수익을 챙기시고요. 2차 목표가 5,5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아직 뭐 추가적으로 뭐 리스크들이 더 같이 부과가 되면서 뭐 퍼스텍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래저래 목매이시는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시장이 조금 흔들리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저희 다 같이 멘탈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종목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답답한데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그 종목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같이 수익으로 끌고 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려야 될 종목들은 또 화끈하게 버려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거든요. 결단을 내려야 결실도 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고민 많으신 종목들 지금 바로 저희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AHY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 AI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9,150원이고요. 비중 6% 가지고 계세요. 중기 전략과 추가 매수 시점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마음 AI, 최근에는 좀 하락세를 보여주곤 있지만 이 종목 역시 AI에 대한 흐름을 잘 타면서 상승세 잘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10,000원에서 30,000원대까지 좀 급하게 올라왔었죠. 지금 이 하락 시점에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더 비중을 담아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을 노리시는 것 같은데, 자, 중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네. 이쪽은 눈도 돌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AI 전체적으로요. 이제 투자자들이 항상 가격을 보고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올라가서 내려오면 이제 물 타서 먹겠다 하는데요.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주식이 지금 시가총 1,600억대, 1,662억인데 그러면 최소한 이익을 100억을 내면 16배고요. 10억 내면 160배인데 이익을 뭐 적자, 영업 적자인데 자산이 한 29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자산 정도에. 그런데 우리가 AI 플랫폼이라 그러면 AI 시스템 구축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소형사가 어디에서 돈을 계속 구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챗 GPT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하려면 올해만 해도 그쪽 사업부가 3천억씩 손실이 나고 있고요. 돈이 엄청 들어가도 경쟁력을 갖기 쉽지 않는데 소형사들이 몇백 가지고 AI 마음에 이제 뷰티 뭐 AI라든지 관련된 해도 실제로 누가 사용하지도 않지만 계속 돈을 메꿔야 되는데 그 돈을 메꿀 수가 있을까요? 작은 회사들이. 그래서 주식이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늘 지금 주가가 저는 이 주식이 현재 35,000 같으면 반타작은 기본적으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2만 원 이하로 갈 걸로 보이는데 이제 본격적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이쪽 코스닥이 다 이런 종목들 AI라든지 뭐 지능형 전부 다 실적도 하나도 안 나오지만 경쟁력 자체도 꾸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I 주식을 사고 싶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일등주인 네이버를 사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도 크게 납니다. 기간을 기다리면. 그래서 소형주들을 사게 되면 적자 기업인데 소형주 한 1년에 한 50억씩 이렇게 계속 앞으로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경쟁력 갖추려면 계속 돈을 투입하고 근데 뭐 뷰티 AI를 마음에 요새 해서 어떤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유료로 돈 주고 할 바에 직접 가서 뷰티 할 돈도 없는데 AI 지금 안 되는 구조죠. 아직 멀었습니다. 실제로 소형사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생각해야지 계속 물 타고 조금 사고 왜 내 폐 같은 돈을 불확실한 기업에 돈을 넣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주식은. 적자 기업이 지금 계속 적자가 68억, 55, 몇 억도 100억도 안 됩니다. 82억도 안 돼요. 그죠? 80억이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만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꿈을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그 기업을 잘한다든지 임직원 능력까지 알 수 있고 자금력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사서 중장기 투자하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저는 별로 손실 없으니까 내일 다 팔고 나오고 우리 시청자분, 다른 시청자분들도 이런 쪽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늦었다. 이미 나중에 반타작은 그때 사더라도요. 네. 네. 이 모멘텀이나 테마가 끌어준 종목들은 이제 결국에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죠. 선택과 집중, 진짜 수혜주를 찾아가는 그 압축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 AI의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들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전략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세요. 채팅창에서 마음 AI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CS 윈드고요. 유튜브에서 네. 좋은 날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62,900원에 비중은 10%십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목표가도 알려주세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 가격대를 보니까 거의 작년부터 매수해서 6개월 가까이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또 CS 윈드 IRA 수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뜨고 있는데요. 오늘도 7% 급등을 했습니다. 자, 소장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뭐 지금 굉장히 좀 잘 사셨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네. 있겠고 이렇게 버티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단하신 거 아닌가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166%뭐 증가를 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좀 더 살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지금 해상 풍력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산업에서는 전 세계에서 그 ESG 관련된 경영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ESG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따져보고 또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역시 계속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제네럴 일렉트릭 그러니까는 미국 풍력 시장에서 점유율이 그 GE가 그 50에서 6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관계를 봤을 때는 CS 윈드가 아직까지는 좀 더 살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의 특성상 뭐 크게 뭐 급상승을 해서 거기에서 뭐 갭을 띄워서 상승을 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갑자기 주가가 갭상승을 통해서 크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좀 매도 타이밍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형태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크게 뭐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을 한 흔적은 없습니다. 이탈을 한 흔적이 없고 또한 그 매집 주체도 계속 살아있고 현재 추세 흐름이 매집 주체와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상 그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작년 7월부터 주가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조금씩 이제 우상향 추세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사실 6만 원에서 지금 한 7만 6천 원대 부근에 그 두터운 매물대가 지지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구간에서 다시 재차 단기 조정이 나와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지만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비중 10%라는 게 좀 아쉽다. 이 만약에 좀 더 한 20% 30%였다면 지금은 한 번 더 올라가셨을 때 좀 자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러한 천천히 흘러가는 흐름대로 85,000원만 잘 안착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그 위에는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땐 일단 85,000원까지는 기다려보고 그때 다시 한번 재문의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은 날님, 이렇게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데 잘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다는 의견 가지고 계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목표가 85,000원대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우리 채팅창과 전화 접수 열려 있거든요. 특히나 전화 주시면 잠시 후 2부 첫 번째 종목 특별 진단으로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고 더욱더 속 시원하게 해결책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상담은요. 전화로 이야기 나눠봐야겠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이아 현대위아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3,900원에 10%. 아이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네요. 네, 네, 올해 그러게요. 아, 조금 올라오는 듯 하더니 8만 원을 결국을 끊지 못하고 또 내려가고 있어서 많이 그러니까요.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저기 현대차나 기아차 지금 네. 지금 분위기가 좋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이아도 좀 앞으로 좀 좋아질까 해서 그러게요. 이거를 좀 조금 더 매수를 더 할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쪽, 자동차 부품 쪽이 분위기가 좋아서요. 현대위아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 손실을 줄여낼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최병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주를 처음에 사셨네, 그죠? 네, 오래됐어요. 현대차와 현대차 현대위아에 어떤 게 들어간지 아세요? 어떤 부품이? 현대위아를 사셨으니까 아유, 그걸 아셔야죠, 그죠? 그래서 엔진이거든요, 엔진. 엔진이요? 엔진, 우리 현대기아차에 들어간 엔진 있잖아요. 그 엔진이 주력 부품이에요, 이 회사가. 네, 납품은. 네. 그러면 엔진이 앞으로 없어질까요? 계속 더 좋아질까요? 자동차에? 좋아지겠지요. 좋아져요. 엔진을 안 쓰잖아요, 전기차는. 전기차 엔진 없잖아요. 전기차는 참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것만 아시면 엔진차를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네. 엔진차를 샀잖아요. 28만 9천원, 저기 28만 아니라 현대차는 여기는. 현대위아를 이렇게 보시면 저 위에 23만 원, 14년 있다가 최근 21년도에 11만 5천 원 갔다가 이제 8만 내니까 많이 빠졌다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네, 그때 애초부터 샀어요. 그 21년도는 여기 동학개미 정말 주식이 하나도 모르는 초보자들 왔으니까 아무 주식은 많이 20만에서 5만 원 이렇게 내려오니까 싸다고 그냥 아무 데 사니까 그래도 얼마 안 올라갔어요. 5만 원에서 더블밖에 안 갔죠. 현대차도 당연 현대차는 6만 5천 갔으니까 20년도에 6만 5천 갔다가 올라왔죠. 20만 원으로.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엔진을 주력을 하기 때문에 엔진이 계속 줄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는 실적이 현대차가 아까 말씀하신 실적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도 좋아지니까 당장은 뭐 엔진은 다 없어진 거 아니니까 이것도 좋아져요. 그 실적이 나아지니까 이번에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신 가격 83,000원대 정도까지는 아마 갈 걸로 보여요. 올해. 그러면 가면 팔고 이거를 더 사지 말고요. 사고 싶으시면 그 돈 가지고 오히려 현대차라든지 현대차가 모습이 더 빠르게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기아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아니면 그 더 추가로 매수할 것은 오히려 2차 전지 대형주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쨌든 현대위아의 엔진은 가면 갈수록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미래가.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막 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78,000원, 정확 기술적 뭐 78,000이고요. 손절가는 5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78,000원 오면 그때 네, 그때 매도를 보시고 좀 더 세면 사신 8만 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팔고 꼭 나오세요. 네, 여기서 한 5%만 더. 제가 다른 거 사시러 갔죠.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엔진 없는데 왜 자꾸 살려고 그래요, 그죠? 못 탄다고. 기자님, 우리 전기차 시대 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거 삽시다. 엔진 관련주는 우리 잘 보내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이고요. 권미경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24,900원에 10% 어찌해야 하나요? 문의 주셨습니다. 이 미래나노텍 2차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주를 엮이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2차전지가 하락을 하면서 계속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손실을 한 15% 정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소장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종훈 선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 처음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아, 네. 반 소장님. 네. 네. 이 미래 나노텍은 사실 이게 2차전지 이슈면은 좀 더 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사업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디스플레이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그 2차전지 관련된 양극재, 첨가제나 수산화 리튬도 사업을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 있다면은 최근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전기차 배터리를 앞으로 이제 페라이트로 해보겠다라는 생각, 그 얘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 기업 역시 자회사가 페라이트 코어 전기차에 대해서 리액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그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산화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와 다르게 이 미래 나노텍은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부각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 10%의 경우에는 뭐 손절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는 좀 더 기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그렇다 한다면은 언제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시점이냐라는 말씀 드리자면 대략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7,000원 부근대 그때는 좀 어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이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속어로 물타기라고 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무조건 2% 3% 떨어진다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더 떨어진다 한다면 제가 보기엔 18,000원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다 하시면 손절을 감행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는 좀 기다려 보면서 나중에는 수익 구간으로 빠져나오겠다라는 관점이 있으신다 한다면 17,000원 구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0원 부근 때 그때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그때 제가 보기엔 2, 3주 정도의 그 구간만 잘 유지를 해준다 한다면 그때는 재차 한 번 더 이슈가 부각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좀 모멘텀이 크게 못 받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LCD 관련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도 삼성의 경우에는 대규모 좀 투자를 밝혔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는 걸 좀 갖고 계시면서 테마가 두 가지로 연계점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17,000원대 부근 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모멘텀이 있다고 하십니다. 손실 없이 나오고 싶으시면요. 17,000원대 추가 매수해서 더 가져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일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손실이 큰 종목도 많으실 것 같고, 수익을 보고 있는데 조금 불안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저희 2부에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2부의 첫 번째 종목은요. 특별 진단 시간이죠.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종목 진단할 거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요. 자, 오늘 오너 리스크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두 분에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뵐게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